요즘에 그 디자인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예쁜 것, 뭔가 디자인이 된 것을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강력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사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축소경제 시대에 지갑이 두툼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싸고 아름답게 만들지 않는 기업은 다 망합니다. 자, 싸게 만든다라는 뭘까요? 기능이 더 단순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능은 더 단순화되면서 보기에는 굉장히 예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케아라는 가구도 일종의 그런 겁니다. 이케아 가구가 그 강한 면을 보이는 것 시장에서 그것도 그런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은 전부 다 미학이에요. 생존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미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발달은 예술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고 앞으로는 미학적 차원이 경제적 자본주의적 차원보다 훨씬 더 주의를 끌게 되었다. 이게 이 이후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인간의 본능,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 이런 인문학 강의, 이런 미학 강의가 필요한 것도 뭐냐면, 인간은 원래 이 네 가지를 좋아합니다. 의미감, 소속감, 효능감, 자존감을 좋아하는데, 삶 전체적으로 관망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나의 위치를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메타인지 욕구입니다. 난 누구인가? 후에마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소속감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발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아실현의 욕구인데, 이거 세 가지 전체를 다 하나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자아실현이죠. 그런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욕구들이 인간은 배제가 될 때, 이 욕구가 배제되는 게 우리 공교육에서 뭐냐면은, 이게 국영수사가 나눠가지고 과목별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배제가 되면 인간은 무조건 수동적 삶과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무기력한 이유는 원래 청소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 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사회적 역할과 재미를 찾지 못한 사람은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는 어떻게 되냐면 머리 좋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거의 범죄자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나쁘면 차라리 범죄를 못합니다. 근데 머리가 좋고 창의적인데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직업이 없잖아요. 그럼 범죄로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옛말에. 아까 제가 ADHD 얘기한 거하고 이거 깊은 관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창의력이 좋은 아이들이 대체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들에게 말로 상처를 입어요. 가슴이.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경찰들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고졸 남자의 30대의 범죄율이 가장 높거든요. 대학을 못 간 고졸이고, 근데 얘네들이 30대야. 교도소에 가장 많이 고 범죄율이 높습니다.
난 그거하고 우리 교육의 그 잘못된 점, 그다음에 우리 교육 현장이 모범생의 경험만 한 교대와 사대 출신 사람들만 배치되어 있다는 점, 그것으로서 우리 창의력이 좋고 좀 산만한 애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 많다는 점, 이것이 우리 사회 범죄를 높이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건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미학하고 관련된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찰스 다윈이 공작새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공작새는 저 긴 꼬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분명히 그 공작새를 잡아먹는 그 살쾡이나 여우라든가 그런 동물들이 있거든요. 뭐 퓨마라든가 이런 표범류도 배고프면 공작을 잡아먹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런데 그 날개 때문에 순식간에 도망가는데 순발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공작이 저 무거운 거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보니까 짝짓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암컷을 더 많이 유혹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자기 목숨을 걸고 수컷들이 그 깃털과 지느러미를 발달시킬 정도로 그 짝짓기가 중요하냐 이거죠. 번식이 중요하냐. 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 12억 년 전이나 12억에서 15억 년 전에 암수라는 것이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암수. 근데 암수가 우리 생명체에서 수컷과 암컷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요, 전염병이 있어요. 돌연변이. 그러니까 DNA를 분리해서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기 미국의 그 아이데오라는 디자인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가 오면은 그 대기업에서 디자인 요구가 오면은요, 팀을 아예 4개를 나눠가지고 팀장을 달리 배치합니다. 그래서 둘이 못 만나게 하고 아예 연구를 따로따로 진행시켜요. 그러니까 완성품을 가져오라고. 팀이 다르고 팀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완성품 4가지가 특성이 다 달라요. 딱 가지고 옵니다, 상품을. 그 다음 마지막에 내놓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을 교배시키는 거예요. 얘의 장점과 얘의 장점. 자, 우리 생명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컷 시스템하고 암컷 시스템이라는 것을 별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당분간 못 만나게 해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교배를 시키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찾아올 전염병에 더 강한 개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암수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암수가 생기지 않았다면 지구상에 생명이 이렇게 많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출발점이 바로, 자, 이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름다움의 출발점은 생명 다양성을 통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다양성을 통한 생존의 가능성, 그 항상성. 다양성이 끊임없이 내 몸을 나에게 자극을 줌으로써 내가 변해가면서 더 생존력을 높이고자 하는, 물론 그 공작 개체에 관한 거는 불리하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DNA를 후손들에게 남길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간 종도요, 최근에 IQ가 급속도로 좋아지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얘들이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요즘 애들이 더 빨리 좋아져요. 이렇게 그 머리 돌아가는 게. 예전에 머리가 좋아졌던 속도보다 더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우리 태양계가 어디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주 별빛의 어떤 조합이 달라지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어떤 설이 있냐면 뭐 옛날에는 안드로메다에서 영혼들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뭐 폴리네시아 뭐 플레이아데스 무슨 성단에서 영혼들이 내려와가지고 걔네들 뭐 인디고 아이들이라 부르고 별의별 소리, 그 신비주의적인 설도 있고 그래요. 어쨌건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인간도 그런 어떤 다양성을 통해서 더 빨리 돌연변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집장가를 가서 애를 낳게 되잖아요. 그럼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자기 자식이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보다 나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더 좋은 쪽으로 돌연변이를 해간다는 것이죠. 물론 간혹가다가 안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략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DNA가 넘어갈 때 DNA 전체에서 12%가 돌연변이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12%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후손을 남길 때마다. 물론 이제 그 엄마 아빠가 뭐 태교도 잘해야 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하겠죠. 뭐 그런 건데, 어쨌건 자, 우리가 이성이라든가 어떤 의미를, 맛을 파악하는 센스, 감각, 뭔가 의미를 파악하는 마음, 이것이 진화하는 것도, 그러니까 또 아름다움하고 관계가 되는데, 그게 진화하는 것도요, 이거 뇌과학자가 내린 결론인데 이겁니다. 죽음과 질병의 공포가 우리를 억누르고, 나는 번식하고 싶고, 잡아먹고 싶고, 막 교미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욕구가, 우리는 항상 천적이 있잖아요. 맹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 좋은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역경이 있어요. 그 두 개가 만나면서 중간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있는데, 이게 미끼인지 아닌지, 쥐약인지 아닌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의미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성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갈등 속에서 이성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이성의 발달이 동물의 단계와 인간의 단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동물의 단계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거 먹고 나 죽지 않을까? 이러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난 저 상대는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애가 아니면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애인가? 내가 피식이냐, 포식이냐, 뭐 이런 거. 그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먹을 게 딱 발견이 됐을 때, 이거 먹고 병드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이 사람을 만났을 때, 혹시 저놈이 사기꾼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뇌의 부위가 있어요. 그 뇌 성역이고, 이게 편도체가 있어요. 아예, 우리 인간 뇌 두뇌를 조사해봤더니,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어의 뇌가 있고, 국어의 뇌가 있고, 수학의 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두뇌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위치가 다 틀린 거예요, 조금씩.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영어 공부를 저장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조금씩 달라. 어떤 사람이 양쪽에다 집어넣고 막 이래. 주로 여자들은 양쪽에다 집어넣고, 남자들은 한쪽에다가 집어넣어, 왼쪽에다가. 그래서 남자들은 뇌졸중 걸리면은, 언어를 다 까먹어버려요. 왜 남자들은 주로 좌뇌에다가 언어를 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좌뇌 망가지면 아예 말을 다 까먹어. 근데 여자들은 뇌 반쪽을 드러내도 말을 해. 왜? 여자들은 양쪽에다 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녀가 차이가 있듯이 모든 사람들의 두뇌가 차이가 있어요. 태승아?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 좀 이쪽으로. 자, 그래서 그런데 인간이 공통적으로 차이가 없는 게 이거 두 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정확하게 똑같이 이 부위에서 이거를 담당을 합니다. 이 부위에서 이걸 담당을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동물 단계에서부터 진화되어 너무나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잡아먹지 않을까라는 공포를 다루는 거. 저놈이 나한테 사기를 치지 않을까. 내가 먹는 음식이 상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 공포. 질병을 그걸 다루는데 이거 두 가지가 안전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 다음은 뭘 생각하느냐? 쾌락과 번식을 생각합니다. 미생물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낳고 싶다는 욕구는 언제 생기느냐? 이거 두 가지가 해소됐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거 두 가지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사회가 되지 않으면 출산율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애는 안 나요. 그리고 연애 자체, 연애율이 떨어져요. 연애를 걸지 않습니다. 연애를 걸고자 하는 마음, 남녀가 이렇게 사귀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줄어들어버려요. 쾌락의 욕구 자체가 줄어들어버려요. 아니, 그래서 3포 세대, 5포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복지가 엄청나게 취약하다는 사실을 아는데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낮아요. 이런 어떤 우리 그 진화생물학이라든가 두뇌를 연구해봐도 그게 나오게 돼요. 자, 이 세 번째 단계를 이게 이제 배부름의 단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욕하고 식욕은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배부름은 하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뇌부에서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과 색은 식욕과 성욕은 식색이라고 하죠. 식색. 어쨌거나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충족이 다 됐어. 나는 이제 내가 죽어야 될 공포도 없고 질병이나 사기를 당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사랑하는 남녀 자기 배우자가 있고 사랑도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딱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인간은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로 딱 넘어가게 돼요. 물론 좀 복잡하긴 한데 이 단계에서 이 세 단계에서 바로 직전의 단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 이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장애물이죠. 인간은 15세 이전에 약간 그 동물의 단계 때 우리가 예전에 보면 잔유유서라고 식탁에 이제 예전에 좀 못 먹었잖아요. 밥을 쫙 차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배웠어요?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절대 드지 마요. 먹고 싶어 죽겠죠. 그 어렸을 때 배는 고프고지. 근데 교육을 받았어. 우리가 늑대도 또 교육받잖아요. 우두머리가 먹기 전에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응징. 바로 물리거든요. 절대 못 먹습니다. 먹을 게 있어도. 걔를 또 참아요. 그러면 참고서 우두머리 늑대가 먹은 다음에 먹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집단 사냥의 성공률이에요. 걔네들이 그런 어떤 위계 질서 속에서 늑대들이 너 1팀, 2팀, 4팀 딱 해가지고 사냥을 하거든요. 그런 건데 어쨌건 조금 지금 핀트가 나갔는데 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기 전까지 너는 숟가락을 들지 마라. 이게 뭐냐면 나 지금 엄청나게 먹고 싶은데 숟가락을 들지 말라고 하대요. 그 과정에서 배는 고픈데 왜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 때까지 나는 숟가락을 들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과잉보의 차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쉽게 도달한다거나 배고픔을 너무 쉽게 해결을 하잖아요. 이성이 사라져버려요. 이성하고 동기부여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에서 쾌락하고 공포의 그 적절한 긴장감이 15세 이전에 얘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협박이 아니라 비교적 자기주도적인 환경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엄마도 아빠도 이렇게 하니까 나만 특별하게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까지는 안 드니까 나도 그래야 되는가 보다라는
근데 배고픈데 빨리 먹고 싶은데 막 이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런 갈등들 속에서 뭐가 강해지냐? 어떤 N극과 S극,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런 게 어떤 생각하는 힘이잖아요. 생각하는 힘,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것들의 엔진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과정에서. 근데 15세 이전에 과잉보호를 받아버리게 되면 성인이 돼서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야, 이게 좋은 거야 제시해도 안 해. 안 해. 그 두뇌에서 그 엔진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근데 이건 뇌과학 부분이라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참 우리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중용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중용이에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거랑 비슷합니다. 실제로 모든 생명체가, 자, 공작의 꼬리가 왜 아름다워요? 공작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꼬리를 펼쳤을 때 과연 그 암컷을 유혹하는 오로지 그것만 생각할까요? 자기 뒤에서 맹수가 이 넓게 드리워진 꼬리를 보고 뒤에서 내 꽁무니를 물면 어떡하지? 이 생각 공작이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김연아가 만약에 그 날카로운 그 칼날이라는 신발을 신고 그 춤을 추지 않고 그냥 등산화를 신고 이렇게 절대 잘 넘어지지 않는 신발을 신고서 그 피겨를 한다.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칼날은요, 처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 스케이트 배울 때 저도 이제 많이 넘어졌지만은 일단 신고 일어서는 것 자체가 힘들어. 일어서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긴장감 있죠. 균형을 잡는 긴장감 있죠. 인간은요, 무용과 스포츠를 보세요. 거의 대부분 두 가지와의 싸움입니다. 첫째, 중력. 두 번째, 균형. 중력과 균형. 그리고 힘의 분배에 의해서 공을 차거나 핸드볼로 이렇게 그 근육의 어떤 힘의 분배를 통해서 손끝에 힘을 야구 공 던지는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바로 그 균형, 중력에 대한 반항, 균형, 그 다음에 힘의 분배예요. 여기서 우리 인간은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이 아름다움의 기원은 이제 가까운 기원이 뭐냐면 사냥꾼이 큰 소를 사냥을 하는 모습과 고래를 사냥하는 모습, 그걸 사냥을 해가지고 장정들이 통나무에다 끼워가지고 지고 오는 모습, 이게 아름다운 미자예요. 큰 양, 우리 부족이 먹는 큰 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냥하기까지 그 사람들은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움은 좀 그런 겁니다. 좀 원초적으로 생존과 번식과 깊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이건 인생의 8단계인데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을 것 같아서요. 호르몬이고 뭐고 다 넘어가고요.